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말 법사위 와서 보니까 이게 국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는 의제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맨 처음에는 간사 선임의 건이 있다가 그 다음은 간사 선임의 건이 없어요. 추미애 위원장님, 육선 의원 하시면서 이렇게 국회 운영이 된 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막 사보임 되신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에게는 육선식이나 라고 발언을 하시고 심히 유감이고요. 이것이 바로 국회 독재이다.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 법사위 간사 다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위원장이 가장 많이 대화를 하고 협의해야 되는 대상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사 중 한 명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의 건을 하지 않고 묵살하는 장면이 어제 연출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동안의 전례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상임위원장이 아닌 각 당에서 정하는 간사는 뭐 각 당이 자당이 알아서 정하는 그동안의 관례가 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 추미애 위원장이 이 간사 선임의 건을 올리지 않았던 건 저는 나름의 뭐 그 이유는 있었다고 봅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사위 이 장이 전투장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의 간사로 선임한 이유가 좀 상당히 명확하잖아요. 법사위를 나름 그 전투력을 높이겠다 이런 것이고 여야의 어떤 이 강대강 대치 국면을 더 한층 끌어올리겠다 이런 뭐 이제 국민의힘의 의도가 너무나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아마 간사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 나경원 의원께서도 간사 선임에 대한 부분만 좀 지적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으라 이런 식의 부적절한 발언도 이어지면서 앞으로 법사위가 상당히 충돌을 보일 거라는 어떤 예고표를 보인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는 좀 앞으로의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우려를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는 전투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투장처럼 돼버렸습니다. 전투장처럼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의 기에 눌렸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요. 뭐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방금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실제 교섭단체별로 간사가 한 명씩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각 정당의 간사가 결격 사유가 없으면 사실은 그냥 선임되어 온 게 관례였고 그간 추대한 간사를 임명을 하는 게 관례고 상식이었죠. 단 한 번도 그걸 어겼던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 정도로 그거는 당연한 거. 왜냐하면 상대당에서 임명한 간사를 만약에 반대당에서 그걸 갖다가 문제 삼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대당의 어떤 의사일정 갖고 협의를 해 가는 그런 해당 당사자를 다른 정당에서 시비를 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 부분은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이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댄 것들이 있잖아요. 뭐 자격 시비를 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각 정당이 다 그런 식의 그 법사위원들이 포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안 된다. 그래서 빨리 간사 선임을 상정해서 의결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투력 이런 부분 하는데 그러니까 두렵다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저 부분은 추미애 의원이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법사위가 아주 아수라장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놓고 초선 비하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초선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 네, 지금 보셨는데
나경원 의원의 발언 다소 뭐 고압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5선이고 초선들 가만히 있어.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자신의 간사 선임을 상대당의 초선 의원들까지 나서서 좀 부당하게 막고 있다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좀 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어떤 간사 저지, 선임 저지에 대해서는 조금 사유가 그렇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 나경원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박범계 의원 예도 있지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할 때도 지금 나경원 의원과 같은 패스트트랙 사건의 피고인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조명할 것은 아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저는 국회의원은 다 선수에 상관없이 다 계급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존중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초선인 박은정 의원이 이제 이성윤 의원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진이 하는 역할과 최다선을 국회의장으로 뽑는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선수에 따른 좀 존중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6선 추미애 위원장의 5선 나경원 간사 이른바 추나 대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었는데 간사로 선임되기 전부터 이런 불똥이 튄 겁니다. 이미 추나 대전은 시작됐다는 평가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의원이 저는 좀 실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윤기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육선으로서 본인이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야당처럼 하는 것이 아니냐. 여당 대표가 지금 악순환 사람하고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서조차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 들어온 법사위원장조차도 이렇게 간사 선임에 있어서까지 일일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추미애라는 사람이 육선이지만 그만큼의 큰 인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지시지 않았을까. 어제는 민주당의 완전한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했고요. 간사 선임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가 진행이 됐습니다. 더 센 3특검법이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 수사 기간, 범위, 인력 모두 확대되는 거예요.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그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인력을 더 보강하는 것, 이것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특검 수사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수사가 조금 더 확대돼야 할 필요성들이 여전히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이 특검법이 발의될 당시에는 미처 확인되지 않았던 사안들, 특히 예를 들면은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이라든지 다른 그 국가교육위원장인 이배용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뇌물성의 금품들을 수수받고 또는 매각매직이라든 그 상황들까지 이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안들은 특검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들어있지도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을 묻고 가자는 것이냐? 그건 아닐 것이다. 국민적 의혹들이 있다면 그거는 밝히는 것이 특검의 역할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의혹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발본색원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특검의 기간이나 어떤 수사 인력의 증언 이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자꾸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시는데 국민의힘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다면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결백하다는 걸 증명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작정 이것을 막는다고 한다면 그 예전에 나왔던 말들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이 법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가 돼서 발의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최장 180일 그러니까 거의 반년 가까이 수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국회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상설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역대 특검도요 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불거지고 인지되고 특검 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미진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기존 수사기관에 다 넘겼어요. 이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기존 수사기관에서 이어가는 방법으로 다 해결해왔던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증거가 수집이 안 되면 해당 사실관계가 있는데 안 밝혀진 것이 아니고 해당 사실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탈탈 털겠다는 거죠. 특검을 통해서. 이런 수사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처럼 검찰이 탈탈 털었던 것을 비판해왔던 민주당이 지금 정치권을 탈탈 털겠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중개권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 중개를 할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놓은 거. 이것도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해라. 이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체계가 반헌법적인 것을 마구마구 넣는다는 거죠. 추진하고. 저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영속적으로 국민적 비판에 불구하고 하느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여권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영상을 열람한 걸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의 그 저항의 강도가 너무 셌고요. 특검을 향해서 이제 사실상의 그런 압박을 하는 거죠. 거기에 좀 교도관들이 너무 기에 눌렸달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정도 됐으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검이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그거 변호해 주기 위해서 지금 갔다면 저는 오히려 다 보여주고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CCTV 영상을 열람을 하고 그 내용을 일부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영상 자체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역풍에 대한 우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역풍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예. 이 영상을 공개했을 때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이 예.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국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양측의 진실 공방처럼 번져간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이 피고인으로서 피의자로서 적절한 행동이냐 그리고 과연 법치주의에서 이렇게 본인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실 거예요. 저부터도 과연 어떤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깊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그 지금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상황을 말로 구전으로만 전달하는 것도 망신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상이 실제 공개됐을 때 그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보면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까지도 하는구나라는 어떤 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양측의 의견이 지금 당내에 같이 병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망신주기식 공개를 할 바에는 차라리 공개를 해라 영상을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공개될 것으로 보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처음에는 저걸 왜 열람 결의를 해가지고 가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본 목적이 뭐죠? 공권력을 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뭐 있었다 없었다라고 한마디면 될 것을. 그거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저 왜 한 거죠? 그러니까 말로다가는 취사 선택해서 본인들은 공개해놓고 예. 신 의원이 야 그럴 바에는 공개하자라고 하니까 그것도 예. 주춤합니다. 도대체 왜 국회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뭘 어떤 목적으로 저런 걸 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예컨대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정보 주체인 윤 전 대통령이 공개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 좋다고 봐요. 어차피 지금
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정적인 이런 면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예. 실제 국민들께 그 장면 자체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전제는 뭐냐면 윤 전 대통령인 정부 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공개해버리는 게 낫지. 이거 계속 뭐 장면을 영상으로 보는 게 낫지 그냥 계속 소설처럼 말로다가 회자되는 것은 오히려 더 국격을 떨어뜨린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장면이 담긴 영상, 일부 장면이 담긴 19초짜리 영상이 누군가 촬영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유출이 돼서 지금 온라인에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도 영상 유출 경위 확인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열람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CCTV를 휴대폰으로 아마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17초에서 19초 정도 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누가 촬영한 것인지 누가 유포한 것인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이 교도관이라면 여기는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외부인이 들어와서 촬영을 해서 유포한 것이라면 이것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뭐랄까요 나서서 열람을 하겠다라고 한 과정에 있어서 저도 열람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 자체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영상이 유포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누가 촬영을 했는지 특정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특정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걸 강제 수사를 들어가게 된다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만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뭐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엄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열람만 하기로 한 부분인데 그 룰을 어긴 것이잖아요. 또 그 룰을 지키려고 했었을 때는 왜 안 된다라고 했었냐면 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겼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엄벌을 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과 관련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당초에는 그러니까 공소장의 어떤 계엄 선포의 배경을 민주당의 입법 독주, 국정 마비 상황을 담았다면 변경하는 공소장에는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내용이 담긴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하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일종의 범행 동기거든요. 범행 동기,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 전행,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료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가 하나의 배경 사실이 됐다라는 부분은 헌재에서도 인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범행 동기로 들어간 검찰 단계에서 공소장을 작성할 때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한 특검 발족을 막기 위한 어떤 범행 동기를 추구한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사람의 진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만약에 정황적 증거가 없다면 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이런 어떤 간접적인 진술이 없다면 이건 넣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걸 넣는다는 것은 파렴치범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마치 본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이렇게 전행했다. 저는 저건 정치지 저건 법률적인 공소장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연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정가 몇 번입니까? 3번. 음주운전이 파렴치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재적 살인을 상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전 분명히 잘못됐고 저는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2003년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주운전 전가를 벌금 200만 원이나 받으셨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를 수락하신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북한은 우리의 추적입니까?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그러나 특히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은 우리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 번영으로 이후에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에 이르게 대해서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후회가 되면은 교육부 장관 후보직 왜 수락했느냐 이렇게 지적이 잇따랐어요. 어제 최규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내내 계속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정치적 성향으로 판단이 되었었던 천안함과 관련한 음모론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비판했던 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규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진숙 후보자가 낙마를 한 다음에 어쨌든 정부에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진숙 후보자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그때 문제가 됐었던 논문 표절 의혹 이것을 넘어서서 논문 표절 의혹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넘어서서 너무나 많은 혐의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최규진 후보자가 사과만 할 것인가?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이사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점들이 없다는 거 저희 국민의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전에는 3대 원칙, 5대 원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음주운전, 성비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르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공천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총리라든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여러 가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인선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강행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께서는 역풍을 불러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정치권에서 낙마한 이진숙 후보자가 더 나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비판하는 것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책 검증보다는 이 도덕성 검증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규진 후보자가 삼선의 교육감을 하면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어떤 역량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루어지고 그 소신이나 평가도 좀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규진 후보자가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하고 또 몸을 낮추는 자세를 갖추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만 집착하시는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